윤미향 의원을 복당시켜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혹시 돼가고 있는지 아십니까? 그 당시에 받은 의혹들이 대단히 많은데 대부분이 이제 무죄가 되고 일부만 유죄가 돼서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지금 뭐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. 예. 요건 관련해서 제가 이제 윤미향 의원이 올린 SNS 글을 좀 보니까 이제 9월 1일이 1923년 9월 1일이 간토 대학살 100주기 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간토 대학살은 아시겠지만 뭐 일본이 군 경찰이 자경대 만들어 가지고 한국인들을 무참하게 죽창 등으로 막 그 6천 명 이상의 한국인을 대학살했던 그런 내용 아닙니까? 그래서 이 100주기를 기려서 올해 초에 그 추모 사업회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유기원 의원 등이 이 진실규명법도 이제 발의해서 본인도 공동 발의하고 있는, 그래서 그거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추모 사업회에서 참여를 요청했다는 거예요. 총련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. 조금 전에 지난번에는 민단에 초청 없이 민단 행사에 갔다 그랬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약에 그 추모 사업회가 초청하지 않고 했다라면 민단의 행사에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,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, 그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. 근데 다만 이제 저는 이거 가지고 또 그 윤 의원께서 또 뭐 이렇게 홍범도 장관 부인과 관련된 거 올려갖고 다시 2년 논쟁을 또 이렇게 역공을 피고 이렇게 다시 확장시키는 거는 적합하지도 않고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. 예.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바람은 이렇게 색깔론을 이거만 너무 접근할 건 아니고, 지금 이게 100년이 지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들을 여야 정부 차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,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일단 대통령 아닙니까?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고,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중립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느닷없는 이념 전쟁을 선포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반대 쪽으로 공산 전체주의를 등치시키면서 전 정부와 야당, 시민단체, 노조 등을 본인의 생각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, 세력들을 다 반대 세력으로,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규정해 버렸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중도층, 뭐 진보층은 상관없이 뭐 당연한 거고, 중도층까지도 그 보수층에다가 정부 여당에다 등을 돌릴 것이 자명할 것이고, 더 붙여서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이런 이념 논쟁에 대해서, 철진한 이념 논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김 대변인. 예, 우리 박원석 의원은 정의당이라서 이렇게 양쪽 모두 가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지금 저는 이게 처리수로 변경하는 거를 검토하는 것 자체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? 그리고 지금 확인된 것은 알프스의 성능과 안정성이 지금 검증되지도 않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현재 그 130만 톤 중에 90만 톤에 해당하는 70%가 아직 정화가 안 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그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에 의하면은 알프스에 의해서도 3중 수소는 정화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, 후쿠시마 원전을 설계한 그 설계자도 방류하는데 100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고 있고, 이거는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다라고까지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처리수로 안전하다, 과학적인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류되는 거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라든지 어떤 영향들이 축적될지를 모르는, 과학적으로 안전이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처리수라고 하면, 대한민국의 처리수라고 부르게 되면 이 해양 그 투기에 대해서 지금 10월 달에 런던 그 총회에서 지금 그 안건을 올라가서 다투게 되어 있는데, 해양 투기 여부에 대해서, 그리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야당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정부에서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게 되면 일본한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또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그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. 또 상당히 많은 나라가 또 미국을 포함해서 또 처리수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 변경에 대한 또 여론도 좀 나뉘는 것 같기는 합니다.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것들 사실 국익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미국 같은 건 실제로는 일본의 수산물을 대폭 지금 수입을 축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. 뒤로는 또. 그러면 거꾸로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이 후쿠시마 해양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방조함으로 인해서 얻는 국익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예, 우리 김교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화 면접 방식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, 또 ARS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높게 그동안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, 최근에 이제 갤럽이 전화 면접인데 5% 포인트가 이제 떨어진 거로 이렇게 나왔는데, 예. 같은 기간에 또 전화 면접
조사로 하는 NBS 방식이 MBS 여론조사가 있거든요. 그건 또 5%가 또 올랐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이제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이런 특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중도층 같은 경우는 그 ARS든 전화면접 방식이든 간에 전부 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두 자릿수 이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내년 총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치를 것이냐는 정권 심판론이 항상 다 높게 나온다는 그런 공통점이 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. 이재명 선생님 짧게 부탁드릴게요. 네, 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정말 이준석 그 전 대표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들의 지형이 형성되면 부득이하게 공천을 줄지 몰라도 주지 않겠다는 게 속내거든요.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반드시 공천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그동안에 계속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가 강구할 수 있다 공천 안 주면 그런 의사표시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. 만약에 나온다라면 정당을 만들어서 일정 정당 득표를 얻으면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 3당으로 나올 것 같다? 네,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나가지 무소속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예.